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에스텍 파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오늘 에스텍 파마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제 하한가에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하한가를 기록하는 중인데, 사실 지금 하한가 기록하는 종목이 에스텍 파마 말고도 더 있죠. 이제 바로, 어, 이제 텔콘인데, 텔콘 RF 제약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에스텍 파마와 텔콘 모두 하한가 기록하는 이유가 이제 어디서 출발이 됐냐? 바로 이제 비보존이죠. 이 비보존 기업이 이제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임상 3상 실패에 대해서 이제 그 기대감이 빠지면서 이제 투매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에스텍 파마를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이 투매와 관련해서 현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드리기 앞서서 에스텍 파마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선들이 지지와 저항 관련된 이제 제가 선들을 그어놨는데, 이 특정 선들의 경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요번에 이제 제 톡방에서 같이 이제 기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어,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종목에 대한 뭐 사업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이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스테파마도 그렇고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려 보면은 이제 유라테크라던가 어 제우스라던가 이제 다 똑같은 관점의 이제 기법을 가지고 이제 공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과 이 선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무관한 부분임을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에스텍 파마가 하한가를 맞은 이유, 이제 비보존 때문이라고 그랬죠. 비보존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얘네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들어가 보고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오늘 날짜로 올라온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뉴스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12월 24일 날짜에 임상 3상 탑라인 결과 안내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대표가 이제 글을 쓴 건데, 자, 글 내용을 쭉 읽어 보면은 뭐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안타깝게도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다. 결론은 임상 3상 실패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래에 대한 것들은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 실패했지만은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결과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임상에 실패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언제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해야 되냐면은 내년 상반기 아니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내년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기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도전을 하겠다라는 건데, 뭐 임상 3상 실패에 대한 거는 사실 뭐 비보존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주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슈 있었던 걸 보면은 어 바이로메드, 헬릭스미스라던가,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임상 3상 관련해가지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상 3상 관련해서 그런 이제 이슈들로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튼 임상 3상 실패 소식에 다른 내용들을 나오면은 이렇게 뭐 하한가 나가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에스텍 파마도 그 비보존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급락이 나온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일단 시간 관계상 좀 결과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텔콤 같은 경우는 현재 지분율이 22%를 가지고 있어요.
비보존의 지분을 이제 텔콤 같은 경우 22%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한 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4%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보여드려 볼까 하는데, 자, 지분을 확인을 하려면 역시나 이제 공시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에스테파마 최근 공시를 살펴보면은 비보존 관련된 지분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업 내용 들어가서 비보존을 검색을 하면은, 자,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 그래서 당사는 2014년 12월에 이제 비상장 바이오 벤처 기업인 비보존사와 이제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그래서 2014년도 그리고 2018년도 지분 참여를 진행을 해서 현재 보시면은 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비보존이 4.6%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요거를 좀 더 보면은 그 액수를 좀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좀 보면은 2014년도에 취득을 하는데 얼마에 취득을 하냐면은 한 주당 3,500원에 얼마나 57만 주를 취득을 하죠. 계약 금액이 지금 보시면은 2천, 지금 100만 원 단위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약 20억의 금액을 취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18년도 때 다시 한 번 더 또 추가적으로 취득을 하는데, 그 취득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자, 신약 부분 통한 중장기적 성장 및 안정성 도모고, 그 다음이 제약 및 신약 부분 투자를 통한 시너지 발휘 및 경쟁력 유지예요. 여기에 대한 부분, 즉 이제 뭐 단순히 차익 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부분을 보고 지분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0억, 그 다음이 이제 평당 8,000원대에 이제 추가적으로 80억, 그러면 맞죠? 100만, 1000만, 억, 10억. 네, 총 100억의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주식을 합치면은 대략 이제 150만 주가 되겠죠. 150만 주가 되고, 평단은 아마 뭐 계산을 해봐야겠지만은 뭐 대충 봐도 뭐 4,000원대에서 이제 8,000원, 7,000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의미 없는 부분이라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3,000원대, 8,000원대 평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비보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보존을 보면은 상장 당시의 가격이 이제 만원대예요. 근데 지금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는 평당 8,000원 그리고 평당 3,000원의 지분을 갖고 있죠. 그 말은 즉 지금 이 비보존이 하한가를 맞는다 할지라도 사실 투자 손익에 대해서 조금이 아니긴 하죠. 30%면은 네, 좀 손해를 봤지만은, 그렇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영향력이 없는 부분이고, 크게 이제 좀 타격을 받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한가를 맞는다 한들 아직도 뭐예요? 네, 수익 구간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얘가 뭐 더 하한가를 맞는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제 에스텍파마가 투자했던 투자금 대비 손해를 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일단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에스텍파마로 넘어오면은, 자, 얘네가 이제 그 하한가를 맞을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업황 같은 경우 얘가 지금 제약 사업을 하고 있고 코스닥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보면은 뭐 쭉 읽어보면 나노필토, 미세입자화 기술, 뭐 특수 고온 고압 반응 기술 등을 이용해서 뭐 원료 생산, 그리고 뭐 의약품,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좀 살펴보면 좋은데, 사실 이게 제가 좀 살펴봤는데 크게 뭐 특징적인 부분들은 없어요. 말 그대로 지금 이런 업종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얘가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이 큰 영향이 받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친구의 매출 연간 흐름을 보면은 매출액이 400억대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400억대로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2019년도 요번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80억, 100억, 129억, 그리고 요 4분기 때도 뭐 대충 전년도 대비 계산을 한다면 뭐 120억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못해도 이제 400억은 일반 꾸준하게 평타를 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 매출액을 기록을 했을 때도 이제 꾸준히 400억대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 또 봐야 될 게 영업이익 쪽과 당기순이익이거든요. 이제 보면 당기순이익도 30억, 뭐 마이너스 9억, 40억, 27억, 66억 나오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분기보고서 넘어가면은 뭐예요? 얘가 2분기 때 지금 당기순이익이 98억을 찍었다라는 거죠. 자, 일단 매출액에 대해서 그냥 평타를 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당기순이익이 98억, 이게 특징적인 부분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번 4분기 때는 실적이 뭐 평타를 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즉 무슨 말이냐, 얘가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봤을 때 2014년도 대비 기준이었죠. 그 매출액이 나온 게, 매출액이 꾸준하다라는 거는 얘가 지금 이 가격대에서 꾸준히 그냥 못해도 그냥 박스권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번에 2015년도 때 한번 크게 뛰고, 그 다음에 요번 2019년도 말에 한 번 더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뭐죠? 비보존 때문이죠. 이 당시에 이제 비보존 지분을 취득했던 때고, 마찬가지로 요번에 이제 비보존 이슈가 뜨면서 이제 관련 수급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번에 하한가를 맞았다 할지라도 그냥 실적 면에서 봤을 때, 기업 가치, 그냥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만원 대비 지금 상당 부분에 와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한가 맞았다고 할지라도 아직 크게 그 타격을 입고, 그리고 요번에 하한가에 매수에 들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일단 생각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기술적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요번에 이제 그 임삼33 결과 발표가 이제 갑작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지금 하한가 걸린 부분인 만큼 팔고 싶어도 지금 팔지 못하는 물량들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거래량이 터진 시점들 볼게요. 거래량이 터진 시점들, 이 구간, 그리고 요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이 지금 이 구간이 되는데,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누군간 팔았지만 누군간 샀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말은 즉, 이 구간대가 이제 장기적인 매물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안 좋은 악재가 터졌고, 그 다음에 요번에 하한가를 맞았고, 근데 요 패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봐왔던 이제 HLB라던가 그죠? 요 하한가 구간, 그리고 뭐 이제 바이로메드, 헬릭스미스라던가 지금 보시면은 요 하한가 구간, 그 다음에 똑같이 패턴을 보면은 하한가 맞고 더 빠지기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텍파마 역시도 이번에 하한가 맞고 추가적으로 지금 팔지 못한 물량들이 이제 다음에 매도 물량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한가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네, 뭐 어느 정도 맞고 이제 계속해서 그 기간적인 부분, 이제 물량에 대한 부분 이제 소화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에스텍파마 기업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비보존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삼상 실패 이후의 흐름은 뭐예요? 하한가 이후에 이제 흘러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만 제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2분기 때 얘가 당기순이익이 98억 증가한 부분이에요. 그죠? 당기순이익 98억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자, 반기 보고서 때 이제 에스텍파마가 금융자산이 늘어났는데, 그 금융자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일단 가장 빠른 게 사실 이제 서칭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칭을 해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관련 내용을 다룬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뭐 대부분이 그냥 거의 다 이제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그냥 금융자산 처분했다. 그래서 얼마 벌었다. 에스테파마가 금융자산 처분해서 얼마를 벌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금융자산 처분해서 뭐 90억 벌었네, 뭐 40억 벌었네, 뭐 요런 내용만 있고 어떤 금융자산을 처분을 해서 벌었는지 요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은 즉 사실 이 에스파마가 98억 벌었는데 이거를 지금 시장 투자자들은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자, 요거를 살펴보려면은 다시 한번 더 보고서로 넘어야 되는데 자, 보고서를 우리는 이제 그 2분기 때니까 2분기 보고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도 2분기 보고서 때를 살펴보면은 이 기업이 지금 보시면은 그 당기순이익이 98억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인데 반기순이익이 98억 증가했는데 전년 대비 상당히 큰 폭의 이익폭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실현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디서 이 금액이 나왔냐면은 금융자산에 대한 부분, 금융수익에 대해서 크게 잡힌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쉽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은 이제 매출액이라는 것은 매출 원가 플러스 매출 총 이익이거든요. 그죠? 요거를 합치면은 이제 이게 매출액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빼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서 기타 수익 기타 이제 매출액 제외한 내용들을 이제 법인세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순이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에스테파마가 98억이 증가한 게 매출액 쪽에서 증가를 한 부분이라면은 이게 얘네가 사업 중에서 뭐가 터져가지고 대박이 나서 그런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매출액 쪽이 아니라 지금 아래 법인세라던가 이런 기타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 증가했다라는 거는 아마 대부분 단발성 비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제 근데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냐 지금 금융수익에 대한 부분으로 요번에 비용이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수익에 대한 관련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재무에 대해서 금융수익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그냥 내용은 이렇게만 나와요. 그냥 요번에 자산 처분해가지고 당기손익 공정가산 공정가치 금융산 처분을 해가지고 그냥 이익 봤다 라고만 나와 있고 사실 재무 쪽에서는 얘가 어느 자산을 처분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데서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자, 어디서 찾아보냐면은 어디냐, 네. 까먹었네요. 네, 까먹었으니까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비보존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고 재무에 대한 부분에서 비보존 관련해서 자, 찾아보면은 지금 재무 쪽에서는 지금 비보존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주식 수가 지금 현재 이 정도 갖고 있고 지분율이 4.6%고 쭉 나와 있다. 장부가액이 좀 나와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이 재무 쪽이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2019년도 이제 4월달이면은 이제 언제죠? 요번 2분기 때죠. 2분기 때 보시면은 비보존 지분증권을 일부 매각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그 말은 즉 요번에 당기순이 98억이 생긴 게
이 비보존에 대한 증권을 매각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요번에 2분기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이유는 뭐다? 비보존에 이제 대한 물량을 매각을 했다라는 건데, 그 매각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네, 여기 나와 있네요. 계열 회사 등 관련 사항을 보시면은 지금 비보존이 나와 있어요. 비보존이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거 실자 넘어가고 쭉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지금 2분기잖아요. 2분기 반기 보고서인데 2분기 반기 보고서 때 지금 보시면은 비보존의 장부가액이 요번에 마이너스가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이만큼 처분을 해서 수익을 봤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수익 본 시기가 2분기 때인데 요거를 이제 뭐 수량 같은 경우는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를 처분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로 해서 이제 98억의 단기 순이익을 끌어냈고, 지금 이게 지금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비보존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지금 이 친구 평단이 에스테파마 평단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3,000원, 8,000원 지금 여기 만원대잖아요. 만원대인데 지금 평단이 이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요번에 4분의 1 어디서 물량을 처분했냐? 여기서 3분의 1 가량, 네, 3분의 1 내지 4분의 1 가량 물량을 처분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 요번에 여기서 물량을 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요번에 3분기라든가 4분기 때 더 처분을 하게 된다면은 됐다면은 요번에 이제 공시에 나오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3분기 공시는 나오지 않았고 4분기 때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일단 물량을 처분을 해서 금융에 대한 수익을 챙겼다라는 거, 뭐 주주 입장, 그러니까 에스테파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현명한 판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일단 나머지 물량은 아직 좀 많은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협업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비보존 같은 경우도 요번에 임상 실패해서 끝난 게 아니라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기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요번에 에스테파마 하한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한가 나온 이후에 오늘 못 판 물량이 내일 다시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에스테파마 재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좀 상단 부분에 와 있는 부분이다. 그 말은 좀 이제 매수 타점을 잡기에는 단기간 빠졌다고 해서 좀 잡기에는 좀 더 기다리면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 비보존 때문에 빠진 게 좀 더 장기화 되면서 뭐 8,000원대 아래 역사적인 저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에스테파마는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제약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기대 수급이 들어올 수 있어요. 기대 수급이 들어온다는 말은 네, 기술적으로 대응을 잡아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관점은 또 마찬가지로 제가 요번에 이제 이 선을 그어 놨듯이 이런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 공략하는 시즌이 조만간 다시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차차 하나하나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고, 이후에 좀 시장 분위기 보면서 공략해 볼 만한 시점이 온다면은 종목들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텍파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 뭐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야기 드린 것 중에 이제 그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비슷하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뭐 재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 또 따로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별개의 움직임이 또 다시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무튼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